저는 결혼 20년 차인 아이 엄마예요. 제 학력은 고졸인데 집안이 가난해 바쁘게 일하며 살다 보니 대학까지 가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잘 살던 와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상대한테 베푸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성격이어서 저희 부부 생활은 행복한 편이에요. 지금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간병인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달리 시댁 식구들은 저를 고졸이라고 매우 무시합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가 고졸이라서 아는 것이 없다고 구박을 하고 시누이도 제가 배운 게 없어서 부족하다면서 대놓고 무시를 해요. 어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죠. 어릴 때는 마치 제가 집안의 종이라도 된 것처럼 취급을 할 때도 있었어요. 고졸이라 부족한 사람이니까 시댁에서 하는 행사에도 알아서 봉사하라는 것이었죠. 한 번은 여름 휴가에 맞춰 가족 모두가 계곡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내가 장발할 거지. 우리 먼저 계곡에 가 있을 테니까 바베큐 할 준비 잘해서 하라. 나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좋아하니까 되도록 소고기를 사오고. 아참, 소금이나 기름장 말고 홀그레인 머스터드라고 비싼 소스로 사와. 그렇게 나는 출발할 때 짐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 빠짐없이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계곡물에서 모두 한 차례 놀 때도 간식을 챙겨와라 맞을 것을 달라 욕을 하더니 저녁에는 바베큐를 한다고 하고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뭐해, 부지런히 차리지 않고 다들 물놀이해서 배고프잖아. 어서 수달라고 해서 불을 피우고 소고기를 굽자니까 밥도 즉석밥을 사왔는데 뭐가 어려워? 아, 배고프니까 빨리빨리 해. 결국 저는 혼자 음식을 차리고 고기를 굽고 다 먹고 나서는 치우는 것까지 도맡았어요. 그러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게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바베큐를 먹고 나서도 자잘한 심부름까지 저를 불러시켰어요. 왜 이렇게 화장실에 수건이 부족하네? 펜션 사무실 가서 수건 좀 가져와. 아, 가는 김에 편의점에서 마실 것도 좀 사오고 냉장고 보니까 물밖에 없더라. 달달하고 시원한 음료수 여러 개 좀 부탁해. 이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는데 이게 시댁에만 가면 일어나는 일상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하다 너무 힘들고 부려먹는 게 좀 억울해서 반항적으로 말을 했어요. 저도 놀란 건데 계속 일만 했으니까요. 제가 오늘 하도 걸어 다녔더니 다리가 아파서요. 혹시 언니가 펜션 사무실에 다녀오시는 걸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참나, 아니, 누구는 다리 안 아픈 줄 아나. 나도 아까 계곡에서 계속 물장구 쳐서 다리 아프거든요. 코 고는 손님을 기다릴 시간이지만 현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별거 아닌 걸로 재촉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뭔데 나한테 갔다 오라고 시켜.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포기하고 꾹 눌러 담은 채 시댁 식구들한테 부려먹히곤 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어디에 놀러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날에도 툭하면 저를 무시하고 구박했어요. 예며느라 내가 고등어 2마리 사오라고 하지 않았어. 왜 3마리를 사온 거야? 아, 어머니, 오늘 마트에서 할인 행사 하더라고요. 저렴하게 1마리 더 사왔어요. 2마리는 오늘 같이 구워 먹고 1머리는 오래 가도록 조림을 해드릴게요. 아, 그래. 나는 내가 기억을 잘못해서 1마리 더 싸운 줄 알았지? 고졸이네라서 숫자도 잘못된 것 같아 생각했네. 어쨌든 내가 마음대로 3마리 사온 거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라. 저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계속 저를 무시할 때마다 꽤 서러웠지만 다툼을 만들지 않기에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모든 순간에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 시댁과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죠. 시댁에서는 최대한 참고 시댁 밖에서는 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더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시동생이 은행 지점장의 딸과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어요. 제 예비동서가 은행 지점장의 딸이자 은행원이었던 것이었죠. 우리 아들이 은행 지점장 딸을 결혼 상대로 데려온다고 하네. 역시 우리 아들 멋지다. 금융권이면 돈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역시 우리 아들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지.
둘째 며느리는 그래서 은행에서 일한다면서 며느리도 능력이 있네라고 했어. 엄마는 무조건 찬성이야. 어머, 동생은 슬프겠네. 예비동서가 될 사람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서 비교되어서 어떡해. 일단 혼수부터 가지고 오는 게 달라. 동생 수준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어. 너무 비교하고 노력하지 마. 동생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밥 차리고, 밥 치우고, 청소하고, 그런 거. 저도 예비동서가 좋은 직업을 가진 좋은 사람이라면 좋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런 식으로 예비동서와 저를 비교하며 보란 듯이 무시를 하니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예비동서가 시댁에 선물을 보내왔어요. 거울 리본으로 묶인 값비싸 보이는 박스가 하는데 여러분이 명품 찻잔 세트가 있었어요. 보자마자 정말 예쁘다고 생각할 만한 물건이었죠. 어마어마, 이거 봐라. 명품 브랜드 찻잔이잖아. 역시 금융권도 아니면 뭐가 달라도 달라. 너는 고졸이라 이런 건 구경도 못 해봤지? 내가 못하는 걸 예비 며느리가 해서 얼마나 다행이냐. 세상에, 내가 찾아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너무너무 예쁘다. 은행장 따님이 저렇게 가되니까 나도 드디어 턱을 좀 보네. 그동안은 고졸 올케 하나라서 이런 것도 못 받았잖아. 선물을 받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또 저와 비교를 하고 저를 구박했어요. 왜 또 이러는지. 예비동서가 좋은 선물을 보내온 것으로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것도 언젠가 좀 사그러들겠지 하면서 참았어요. 아휴, 우리 둘째 며느리는 통화할 때마다 참 예의가 바르더라. 역시 잘 배운 사람은 티가 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어쩜 이렇게 똑똑한지. 고졸이 누구랑은 다르지 뭐니?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예비동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저를 끄집어내 비교했어요. 저는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버텼죠. 하지만 예비동서가 처음으로 시집에 오기로 한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주 신이 나서 저를 말도 안 되게 괴롭혔어요. 일단 저는 새벽부터 시댁으로 불려갔지요. 예비 며느리 오는 날이니까 바닥까지 반짝거리게 닦아놔. 요리도 5개 이상 내놓고 무조건 잘 보여야 하니까. 너는 입도 뻥긋하지 말고 일이나 다 해놔. 하도 난리를 치기에 그냥 맞춰주고 오늘은 입 다물고 밥만 먹어야겠다 싶었어요. 무슨 말이라도 했다가는 괜히 나만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새벽부터 총수를 싹 다 하고 재료들을 손질해서 요리를 했어요. 제가 요리를 조금 하는 편인데 이날은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죄다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했죠. 잡채, 팔보채, 만두 같은 음식은 물론이고 혹시 양식을 좋아할까봐 스테이크도 준비하고 오븐으로 닭 요리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와서 바쁘게 움직이는 저를 붙들더니 이미 만들어둔 음식을 다시 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간을 봤는데 좀 짜더라. 이거랑 이거는 맛이 그냥 그렇고 아우, 재료도 값비싸 보이는 거니까 빼놔. 그리고 1시간 남았으니까 요리 2개 더 해서 올려라. 빨리빨리 움직여. 이게 무슨 요리 대회도 아니고 몇 시간을 준비한 요리를 빼고 다시 하라고 하니 저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반박했다간 다투는 게 더 피곤하고 싫어서 그냥 얼른 마트로 달려가 재료를 사와서 음식을 2개 더 만들었지요. 어느새 예비동서가 올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1시간 내로 준비한다고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겨우 음식을 다 하고 예비동서가 오기로 1시간이 다 되었어요. 약 10분 정도 남아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음식 다 했지? 그러면 이제 너희 집으로 가. 막내 며느리로 올 시간 됐다. 어서 나아가라고 해도 여기는 고졸이 겸손할 자리가 아니야? 막내 며느리는 해외대학 나오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너와 같은 내가 괜히 입 열었다가 고졸에 머리 빈 거 티나서 우리 집 망신시키면 우뚝하니 빨리 너네 집으로 가서 그 소리를 듣자. 저는 아주 벙쪘어요.
새벽부터 노동을 해서 음식을 마련한 건 저인데 고졸이라고 무시하며 집으로 가라니 이건 그야말로 종부리듯 부리는 것이었어요. 화가 많이 났지만 당장 예비종서가 도착할 것 같아서 일단은 시댁을 벗어나기로 했어요. 지금 왈가왈부하는 게 무의미했죠. 그런데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데 예비동서가 조금 일찍 도착한 것이었어요. 집 현관문에서 벨이 울려서 결국 저는 예비동서와 현관에서 얼굴을 딱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머, 우리 막내 며느리 맞네? 어서 와요. 아, 그분은 일하는 파출부야. 일이 끝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리 들어와 앉아요. 맛있는 거 많이 차려두었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신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이가 없는 말이었지만 거기에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것이 저와 예비동서는 서로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여자분이 제 앞에 서 있는 곳이었어요. 어머, 저희 은행 VIP분 맞으시죠? 전에 우리 아버지 간병해 주신 분이에요. 오랜만에 뵈어요. 정말 반가워요.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이게 누구야? 정말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지점장님은 잘 계시죠? 어서 와요. 저와 예비동서가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멈춘 것처럼 굳어서 우리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는 개의치 않고 예비동서와 이야기를 이어갔죠. 세상에 예비동서가 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가씨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너무 반가워요. 아가씨라면 저도 완전 환영이죠. 저야말로요. 형님이 언니라면 마음이 놓여요. 동서 형님과의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잖아요. 아, 그런데 언니라면 그럴 일이 없죠. 다행이에요. 사실 인연에는 제가 시댁에 굳이 얘기하지 않은 사연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제가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돕게 되었던 나이가 지긋한 신사분이었어요. 그분의 아내가 일찍 세상을 뜨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딸들은 해외에 나가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돌봐줄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그분의 간병인이 되었을 때 사정을 듣고 좀 더 각별히 간병을 했지요. 나이도 있으신 분이 외로우실 것 같았거든요. 간병을 하다가 수술 직후 한두 번 힘든 상황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모두 간병했어요. 혼자 투병을 해서 그런지 더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응원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지내서 저를 많이 의지하셨어요. 제가 적돌이나 입원을 했는데 주변에 가족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저도 나이가 들고 나니 혼자 아픈 건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머니가 저를 도와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리고 어차피 간병하는 거 서로 마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건 간병을 해보니 나이 있으신 분이 혼자 아프시면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잘 알았어요. 아, 어쨌든 이렇게 회복해서 곧 퇴원하신다니 저도 참 기쁘네요. 그렇게 그분은 얼마 후 퇴원을 하셨어요. 병원 생활을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었죠. 그때 퇴원을 도우러 왔던 것이 해외에서 날아온 지금의 예비동서였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아, 이분이 아빠가 말씀하셨던 간병인이시구나. 아빠가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이야기하셨어요. 성심성의껏 간병을 해주시고 친구처럼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신 덕분에 힘들지 않게 투병을 하셨다고요. 제가 해외에서 공부하느라 올 수가 없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방학이 되어서 바로 날아온 거예요. 그간 간병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래도 그건 외로워하셨는데 따님이 오실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선생님, 다 나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몸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감영해주신 덕에 얼마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생각을 해도 많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실은 제가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은행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은행 VIP로 모시고 그만한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어느 은행을 사용하고 계세요?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선생님이 건강해지시기만 하셨으면 그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마침 그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기도 해요. 아, 그러면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자산 설계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VIP 수준으로요.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할게요. 저는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 제 자산을 확인한 은행 지점장님이 며칠 후 다시 연락을 주셨죠. 자산을 모두 확인해 보았는데 주식을 꽤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주식 계좌를 제가 특별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맡겨주세요. 아니, 그동안 여윳돈이 생기면 주식을 하나 둘 살 테니 그게 그래도 꽤 괜찮았나 봐요. 저는 그냥 쌓아 놓은 것 뿐이라서요. 관리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제가 항상 돈이 없기는 했어도 어쩌다 여윳돈이 생기면 꾸준히 안전주식에 투자를 해왔거든요. 월급만으로는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제 주식 계좌는 계속 VIP급으로 특별 관리를 받아왔어요. 그 덕인지 종종 주식 계좌를 확인해 보면 한참 수익이 나에 고는 했죠. 주식으로 있으니 현금은 아니었지만 현금화하면 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돈은 꽤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저희 시댁에 온 예비동서가 쭉 해주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꽤 많은 주식들을 들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해외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 태우고 있는데 형님이 마치 딸인 것처럼 친근하게 아버지를 챙겼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형님이 가진 주식 계좌를 직원들한테 몇 배로 불려두라고 말해놨어요. 지금쯤 아마 달성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와 예비동서가 신나게 떠들곤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예비동서와 반가운 만남을 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말대로 저는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예비동서가 해준 이야기를 듣기 전과는 태도가 난판이 되어 있었죠. 아이고, 어딜 가세요. 앉아서 요리라도 먹고 가야지. 어서 와서 앉자. 예비동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같이 얘기도 좀 하자. 내가 진짜 VIP를 못 알아봤네. 지금 보니까 첫째 며느리가 완전 대단한 사람이었네. 일단 다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자. 상임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예비동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이야기를 잘 나누고 왔어요. 예비동서 덕에 제가 차린 요리들을 저도 좀 먹고 올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무 눈에 띌 정도로 태도를 바꾼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 우리 첫째 며느리 왔네? 안 그래도 얼굴 보고 싶었어. 어서 와. 오늘은 내가 외식 쏘는 날이야. 같이 나가서 마시는 거 먹고 자. 그러게, 우리 올케 왔네. 역시 아무리 둘째 올케가 들어온다고 해도 첫째 왜 이렇게만 하겠어? 오늘 같이 나가서 맛집 탐방하고자 엄마가 오늘 쏜다고 하시니까. 다음에는 돈 많은 위기가 더 비싼 데서 쌓아 알겠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뭐라도 바라는 사람들처럼 저에게 아부를 해댔어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친한 듯이 외식을 하러 가기도 싫은데 어지간히 저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죠. 그간 우리가 너한테 좀 서운하게 대한 거 다 있는 걸로 해. 우리가 이제 잘 알게 그러니까 자주 얼굴 보고 자주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자. 잘 지내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 저는 이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돌변을 보고 있다가 드디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같이 나들이를 가자며 호들갑 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고 한마디를 했죠. 얼마 전까지 고졸이라고 젖 쫓아내던 분들은 어디로 갔어요?
평소에 그렇게 저를 구박하고 무시하더니 은행 VIP라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얄팍한 친절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돈을 지금보다 많이 벌더라도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뭔가 해줄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저를 존중받는 사람들이랑만 지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대놓고 차갑게 말하고 돌아서려고 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어떻게 욕심이 많고 뻔뻔한지 계속 저를 붙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소리만 그러게. 우리가 미안하다니까 꽉 막힌 소리 하면서 그러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같이 좀 살아요. 너도 걔 우리가 더욱 좀 보면 어떠니 그럴 수도 있잖아. 옳게 이제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어디를 가. 은행 VIP는 방법 좀 들어보자. 그 정도 이야기는 좀 나눌 수 있잖아. 흥분하지 말고 좀 앉아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에 못 들은 걸로 하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꾸 연락을 해서 저에게 아첨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칼이 끊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너무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 시댁에 가서 종처럼 노동을 하는 일도 없도록 했어요. 그렇게 시댁과 거리를 두고 제 삶도 편안해지는 건가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못난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종종 교회에 나가 활동을 했어요. 신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심심할 때 나가는 나일론 신자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깔깔거리면서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가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했는데 시댁에 있을 때 제가 듣지 않은 줄 알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렇게 떠드는 말을 들었어요. 은행 VIP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긴 하나. 봐 다들 우리말 완전히 잘 듣네. 덕분에 주말마다 맛있는 것만 먹고 다녀서 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VIP 되는 방법 알려준다고 하면 다들 껌뻑 넘어가서 장원이 삼계탕이니 소고기니 다 사주네. 역시 돈 앞에서는 다들 똑같은가 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본인들이 은행 VIP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이야기로 사기를 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엄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가 끝난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람들을 이끌고 음식점으로 들어갈 때 몰래 날아갔어요. 그럼요. 저희한테 맡기면 주식도 불려주고 은행 VIP로 금방 만들어준다니까 그냥 게 하나 한다고 생각해요. 돈은 VIP를 등록만 하면 금방 불려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도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은행 VIP 된 거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좋은 조건이 별로 없어요. VIP 대기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사기꾼들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나 그 자리로 갔어요. 제가 갑자기 등장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로 적잖이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 우리 시어머니와 시누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저쪽에서 들어보니까 은행 VIP 이야기를 하셔서요. 저희 중 은행 VIP는 저 하나인 거 알고 계시죠? 은행 VIP를 그냥 하고 싶다고 말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보세요. 저는 확실히 VIP고요. 그러면서 저는 은행 어플을 켜서 등급이 VIP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제가 별표 보여주는 것들을 확인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 언니, 두 분도 저처럼 앱 켜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은행 등급표 해지 들어가서 보여주시면 돼요. 만약 등급이 VIP가 아니시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은행 VIP 이야기한다고 아무나 자격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당연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보여줄 은행 등급이 없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분들도 금방 관심을 거두었어요. 몇몇 분들은 속았다는 생각이 화를 내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 시동생이 결혼을 해서 예비 동서가 제대로 동서가 되었어요. 동서는 결혼 후 저와 친하게 지냈어요. 서로 좋은 인연이 있던 사회이니 더욱 그러했죠. 그런데 얼마 후 동서가 따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원래 어떤 분들이세요? 실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갈수록 두 분이 저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느끼는 게 맞나요? 저는 동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점차 저한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돈지간이니까 만날 수 있으니 저는 별 생각 없어서 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첫째 며느리 계좌를 VIP로 관리해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랑 제 딸이 합쳐서 돈이 몇백 있는데 아니, 대충 몇천 정도로만 불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네, 그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첫째 며느리 분의 경우 제가 일평생 딱 한 번 특별한 경우를 만든 것이기도 하고 계좌에 주식이 꽤 있었어요. 몇백 정도가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모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VIP로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해드렸는데 금액이 적으면 아무래도 그건 어렵기도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머, 그래요. 그러면 혹시 저희한테 얼마 정도 융통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어차피 이제 한 가족인데 저희가 떼어 먹을 일도 없고요. 돈을 굴려서 많이 벌면 서로 좋잖아요. 저 형님이 아무래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요. 오늘은 식사하려고 나온 거니까 식사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동서는 아버지인 은행 지점장님이 이런 식으로 돈을 융통해 달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황급히 화제 전환을 했다고 했어요. 결국 굉장히 민망한 자리가 되고 말았다고 했죠. 식사가 끝난 뒤 동서와 동서의 아버님은 둘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사돈댁이 왜 요청을 하시네? 친척의 연을 맺게 되었으면 오히려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건데? 혹시 너한테 평소에 곤란한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그러시지는 않는데 오늘은 저도 좀 당황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빠, 죄송해요. 놀라셨죠? 다음부터는 제가 눈치를 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만나자고 하지 않을게요. 아니다.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그냥 내가 잘 지냈으면 해서 그러지? 시댁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저를 필요 없고 적당히 걸러내서도 걸어라. 그래야 마음 편히 살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까지 민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쨌든 저희 시댁인데 다른 집에까지 신뢰를 범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도 동서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 진짜로 민망했겠다. 나도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은행 VIP에 욕심을 내고 떵떵거리고 다니고 싶어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은행 지점장님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네. 게다가 돈을 융통해 달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동서가 그거 수습한다고 애썼네. 원래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그런 것에 욕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저도 좀 놀라서 혹시나 해서 형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버지 보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계속 이랬다면 형님도 종종 당황스러운 상황들도 있었겠네요. 말도 마. 사실 동서가 시집으면서 내가 은행 VIP라는 걸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알게 되었잖아. 예전에는 나를 엄청 무시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아부를 하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은행 VIP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다 말하고 다녀야 했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서 그러니까 동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살포시 무시해. 거기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말 들어줄 필요도 없어. 제 말을 듣고 동서도 상황을 파악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걸어오는 시비를 동서가 피할 길은 없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동서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시누이 생일이어서 시댁에서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모두 모였고 저와 동서는 사이좋게 시누이 생일상을 마련하고 있었죠. 동서는 시누이 생일 선물로 꽤 가격대가 있는 명품 핸드폰 케이스를 사왔고 저는 명품은 아니지만 시누이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구두를 사왔어요. 생일상을 다 차리고 앉아서 케이크도 붉고 선물도 전달했죠. 그런데 선물을 받고 좋아하던 시누이가 조금 뒤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는 진짜 받고 싶은 선물을 못 받았네. 사실 첫째, 둘째 며느리가 힘만 좀 써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인데 그걸 그렇게 어렵다는 듯이 비싸게 군이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시누이가 이런 소리를 해서 그 말을 알아들은 저와 동서는 잠시 벙쪘어요. 할 말을 잃어서 잠시 서로를 쳐다보다가 시누이를 쳐다보았죠. 그런 저희를 보더니 시어머니도 저희 들으라는 듯이 말을 얹었어요. 어머, 그러게 말이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건 안 해주려고 하네. 듣거는 특권층만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건가? 가족한테 좀 나눠줄 수도 있는 거지? 잠깐 하고 비싸게 군에 참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쳤어요. 동서도 그런 것 같았지만 동서가 차마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고 말했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은행 VIP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형님, 그건 그냥 달라고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형님이 은행 지점장님한테 한 말은 그냥 돈을 거저 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 것을 마음대로 사층에 가며 쓰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요. 제가 쉽게 얻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집착하고 이러시면 보기가 너무 좋지 않네요.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 발끈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려고 더 미운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네가 어떻게 쉽게 얻은 게 아니야? 간병 조금 했다고 그냥 해준 거라면서. 그러면 우리도 좀 해달라고. 내가 말할 수 있잖아. 그거 해주기 싫다고 와. 지금 우리한테 이런 듣기 싫은 소리까지 하는 거냐? 응, 그래. 가족끼리 좀 부탁하는 게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돈댁이 너무한 거지. 우리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듣자 저도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무엇인가 말을 내뱉기 전에 옆에 있는 동서가 먼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하다니요. 갑자기 찾아와서 밑도 끝도 없이 가족의 연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달라고 당연한 듯이 말하는 것이 무례한 일이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그래도 어떻게든 듣고 넘기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예의가 없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 집까지 모욕하시는 말씀은 듣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더니 동서는 저를 붙잡고 벌떡 일어났어요. 동서는 생일 축하는 다 한 것 같으니 집에 가보겠다며 일어나 나오려다가 뒤를 돌아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제가 마련한 선물이나 그동안 지원해드렸던 것들은 딱히 필요가 없으신가 봐요. 은행 VIP 정도 되는 게 아니면 다 하찮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한테 정기적으로 드리던 용돈도 없는 일로 할게요. 그리고 형님이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결제 드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해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죠. 어차피 오늘 드린 생일 선물이나 그 정도 선물이나 용돈들은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시지도 않는 것 같으니 앞으로는 굳이 드리지 않는 걸로 할게요. 그러더니 동서는 시누이 선물들을 챙겨 제 팔을 붙잡고 함께 시댁에 나왔어요. 저희 뒤로 갑자기 따라 일어나 저희를 붙잡으려는 시어머니와 시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동서는 개의치 않고 나와버렸죠. 형님,
저렇게 예의 없는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같이 살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처음에 시댁에 왔을 때 형님한테 파출부라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형님이 은행 VIP라는 걸 몰랐을 때 형님한테 어떻게 했을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격하게 행동하기는 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무례한 말을 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지 욕심이 많은 건 알겠는데 사돈댁 보고 측근충이니 뭐니 너무한 사람들이니 뭐니 하는 건 정말 처음 넣는 일이야. 나 같아도 화가 났을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시댁을 나온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역시나 동서에게 여러 번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연락을 해서 동서에게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용돈이나 지원을 끊지 말아달라고 한 것 같은데 동서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취소한 용돈과 해외여행 결제를 다시 해주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사실 그간 고졸이라며 크게 무시를 받아온 제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바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동서나 저나 시댁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는데 두 아들들 이혼남 만들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라고 하였어요. 동선을 아직 혼인 신고 전이라 이혼도 아니니 이직과 연 끊는 건 더 쉬웠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과 이혼해서라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 겁날 것도 없었죠. 가까이 지내면 금방 이득을 보기 위해 상대를 착취하려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거리를 두고 지내니 훨씬 편해졌고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줄었어요. 최근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한 말은 이래요. 예전에는 내가 욕심 부리느라 잘못을 저질렀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제 용서해주고 용돈이라도 보내줄 수 있니? 인사를 끊은 시어머니가 돈이 부족하다며 동서에게 기대를 걸었죠. 동서는 시어머니가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적당한 용돈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동서가 기분을 상하게 하면 몇 달간 용돈을 끊고 나서 다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시어머니를 눈여겨본 채 용돈을 받는다고 해요.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돈이 시어머니 목을 올가매는 것 같았네요. 시어머니는 전처럼 더 큰 걸 주지 않는다고 날뛰지 않고 용돈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은행 지점장님과 동서 덕분에 주식 계좌가 넉넉해지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번 돈은 저의 행복과 제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해요. 거기에 자신들의 욕심만 우선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끼어 있지 않죠. 가족들을 존중하고 돈 욕심보다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갈등 없이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